저는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급 피곤해집니다. 수업 시간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 그 특징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1번은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그 뭐라고 되냐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종가세이며, 혹시 기억나시나요? 종가세란 뜻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된다? 종가니까 뭐야? 가격,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세율은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하는 보통세이다. 우리가 세율은 또 비례 세율도 있고 누진 세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진 세율은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과세 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을 뭐라고 한다? 비례 세율 그러죠. 얘는 비례 세율로 돼 있고, 그리고 보통세래요. 지금 말씀드린 뭐 종가세고 뭐 비례 세율로 돼 있고 보통세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수준이 없는 거죠. 목적세하고 틀렸니 맞은 이런 식은 안 냅니다. 그죠?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한 얘기들은 어차피 조세총론에서 용어 정의할 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용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게 여기서 섞여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종가세란 말을,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말이 뭔 뜻인지 읽으면서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총론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울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가산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산세 얘기가 취득세 또 나오겠죠. 왜? 취득세가 신고 납부니까 안 하면 가산세. 그럼 아까 배운 뭐 부당 그러면 너 한번 주고 봐 4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특징은 나중에 제가 정규 강의 들어가면 이제 쭉 설명할 건데 지금은 뭐 그거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보시면 되고요. 6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번.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뭐 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은요,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등기를 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취득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 이 말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현재 사용한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우선이라는 거요? 사실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법에 나온 얘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말이 나오면 둘 다 뭘 찍으면 돼. 어느 게 됐든 사실상 이걸 우선적으로 찍으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이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크게 읽을 거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과세 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과세대상 설명돼 있고요. 그 밑에 쭉 설명돼 있죠. 세부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설명돼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읽을 필요가 없어. 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써놓은 거지.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할 정도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대신 제목 정도. 자, 그러면 과세대상 일단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세법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죠? 뭐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거요? 부동산.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과세 대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다 들어가는 건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니까. 그럼 부동산이 뭐겠어요? 기본이 부동산이 토지하고 뭘 얘기해요? 건축물을 얘기해요. 토지 건축. 이것도 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차량. 그다음에 기계장비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것도 있어요. 광어권이나 어업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광어권 같은 건 그런 거죠. 광산 채굴 권리를 갖는 거죠. 그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광산 채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취득한 사람은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임목이라고 돼 있어요. 임목. 임목은 그대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나무인데 뭔 나무? 설립제도 서 있는 나무. 그렇게 그 얘기하면 자빠져 있는 나무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죠? 임목.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된 건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에요. 내가 뭐
콘, 승, 종, 요 뭐 그냥 제목만 따지면 이런 거죠. 자,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을 갖다가 팔거나 사고 팔면 걔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쉬는 시간 됐는데 나도 어디 골프 회원권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골프 회원권. 지금 뭐 골프 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많지만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 주변에 뭐 친구들도 많이 골프 치고 하는데 그죠? 근데 골프는 이게 아직은 대중화가 안 돼 있죠. 왜? 얘는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 골프는 그게 문제야. 그냥 치러 가면 되는데 구색을 갖춰야 돼. 골프 치러 가는데 집에 있는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추리닝, 집에 있는 추리닝 입고, 그죠? 세 줄 달린 거 있잖아요. 이소룡 그 있잖아요. 추리닝, 그 노란색. 그거 입고 가서 골프 칠 수는 없잖아요. 구색을 갖춰야 돼. 그죠? 모자도 써야 되고, 모자에다가 뭐, 위에다 뭐 껴야 돼. 모자 위에다. 선글라스도 껴야 되잖아. 안 쓰지만. 뭐, 그죠? 선글라스도 메이커 있는 거에 또 어디 이상한 시장표 갔다 올 수 있고. 이 골프는 그게 문제야. 구색을 갖추는 게 힘든 거지. 그죠? 그다가 뭐 골프채를 갖다 또 하나만 들고 가서 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골프채 싣고 다니는 티코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나는 거죠. 이런 콘도 회원권, 그죠?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유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회원권도 다 벌내라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이렇게만 따지면 종류가 몇 개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만 14개만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금 걷는 게 몇 개 안 되죠.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더 들어가면 여기 많아요. 내용이. 막 쭉 있어. 막 쭉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건축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뭘 말하냐면 나중에 공법 배우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본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붕이 공중 모양해가지고 혼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뭘 받쳐야 되잖아. 받칠 때 뭘로? 기둥으로 받치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벽으로 받치든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건축물인데 만약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땡! 이게 끝이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지붕이 없는 애들은 취득세 부과를 못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놓고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이렇게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골프 연습장 같은 거 보면 폴대 꽂아놨잖아요. 그리고 뭐 그물 쳐놨잖아요. 이렇게 지붕 없잖아요. 근데 걔는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상. 하지만 취득세를 부과해. 왜? 걔가 뭐예요? 지붕은 없지만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인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법이 뭐라고 되냐면 취득세는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그 엘리베이터를 뭐 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면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그냥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나 이거 걸고 설치할 거 아니고 그냥 마당에다 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 취득세를 안 내. 근데 그걸 뭘 하면 이렇게 설치하면 되래. 이게 말이 막걸립니다. 왜? 아니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뭐 하려고 사? 설치하려고 사는 거지. 그게 말장난이죠. 말장난. 결론은 무슨 얘기야? 엘리베이터도 세금을 내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게 들어가면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랑 요것만 내는 건 아닌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시험에 물어보진 않죠. 얘는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이건 따로 안 외워도 이게 계속 막 반복이 됩니다. 내용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는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무리해서 종류가 몇 개다 외울 필요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요것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취득을 하면. 그럼 우리 교재 프린트는 박스에 있는 게 요게 있다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와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넘어가면 더 넘기면 저 뒤에 가면 뭐 있어요? 3절에 취득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죠? 3절에 프린트 좀 잘 표시가 안 나죠. 이제 기본서는 2도로 인쇄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취득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뭘 내래? 취득세를 내래. 그 얘기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냐, 즉 무엇을 취득이라고 하느냐 그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상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내가 지금 집을 샀대. 그럼 뭐요? 당연히 뭐요? 실제로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 취득. 여러분 일단 딱 상식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간주 취득은 그 부동산 등을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란 뜻이겠죠. 얘도 만약에 실제 취득한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 안에다 집어넣겠죠. 근데 얘랑 나랑 구분됐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뜻이야? 실제 취득은 안 했지만 간주란 뜻이 뭐냐면 뭐뭐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뭐요? 네가 이걸 실제 취득 안 했지만 세법에서 뭐 한다? 취득한 거로 봐서 이것도 뭘 하겠다?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승계란 말은 넘겨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 취득할 때 승계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취득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가 있는 거지. 그 소유자로부터 승계, 넘겨받아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 승계 취득 그러고 원시는 뭐겠어요? 처음 취득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거 법들이 뭐 공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토지 같은 거 살 때 승계로 취득하잖아요. 근데 그냥 취득하는 거 아니죠. 뭐 주고 취득해요? 돈 주고 취득하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취득하죠. 그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상승계 취득 그러고요. 근데 부동산을 꼭 뭘 주고만 취득하는 건 아니죠.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무상 그래요. 자, 그럼 유상승계 대표 주자가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걸 얘기하죠. 매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대. 을이 그러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뭐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죠. 그래서 금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아파트 사고 팔 때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계약서 쓸 때 무슨 계약서 쓴다겠어요? 매매 계약서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사고 파는 걸 매매한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을이 지금 뭘 한 거야? 취득을 한 거죠. 그죠?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그 갑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승계로 취득했는데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뭐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뭐요? 유상승계 취득한 거고 얘는 뭘 한 거냐면 팔은 거죠. 그럼 뭐 했다 그래? 양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양도세에 가면 양도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양도로 보느냐 걔도 그걸 배우거든요. 그럼 그때 얘가 또 나와요.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한쪽에서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반대쪽은 뭐요?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니까. 근데 지금은 갑, 을 중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양도세 가면 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지만 그죠? 그다음에 매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환 같은 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교환. 교환은 물물 교환이죠. 이런 거죠. 을이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이걸 둘이 바꾸는 거죠. 이렇게.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뭐해? 바꿔. 이걸 뭐라고 그래? 교환한다 그래요. 그럼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왜? 얘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가로 돈 안 주고 대신 뭘 줬어? 내 부동산을 대신 준 거죠. 그러니까 유상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어떤 분은 유상은 돈 주고 사는 것만 유상이 아니에요. 유상의 뜻은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대가가 뭐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금전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냥 준 건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유상승계 그럽니다. 자, 그럼 무상승계 대표적인 뭐 있어요? 공짜 중에 대표는 뭐 있어요? 상속 그리고 증여가 있겠죠. 대표적인 상속과 증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셔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 뭘 내라?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 받으시면 세금을 상속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상속 받으시면 상속세도 내고 또 뭐 또 내야 돼? 취득세 내셔야 되고 증여 받으시면 증여세 내시고 또 뭐 또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그럼 이 말은 유상승계건 무상승계건 다 뭘로 본다? 취득으로 봐서 뭘 내라?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 뭐겠어요? 공통점은 공짜죠. 차이점 뭐겠어요?
차이점은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그 차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요새 하도 애들이 부모 자식 간에 하니까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될까요? 증여를 해줘야 될까?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상속을 해줘야 돼요? 증여를 해줘야 돼요? 네? 증여를 해주면 애를 부르자로 만드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식한테 다 증여를 해줘버렸어요. 난 아직 살아있는데. 그럼 자식이 그거 먹고 떨어지죠. 부모 안 모시고. 그렇잖아요. 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뉴스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증여해 줬는데 이 자식이 먹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요. 누가 이겼어? 아버지가 졌어요. 아들이 이겼어. 왜? 반환 소송 걸었는데 법원에서 반환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왜? 아버지가 그냥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그 아버지는 얘가 부양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이라 그러는데 입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부양한다는 무슨 뭐가 자료가 없는 거 증거 자료가. 그냥 구조상으로 한 거죠 서로. 그리고 아들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세금 내니까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졌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내가 아버지 부양한다는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 입증 자료가 없는 거지. 그 졌다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해주면 안 돼. 증여해주면 안 되고 상속을 해줘야 돼. 왜? 상속을 해주면 내가 재산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이거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면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아버지가 전화하다가 재채기 한번 하면 아들이 주말에 내려온다니까. 아버지 어디 편찮으시 잡냐고. 원주까지 온단 말이에요. 다 주고 나면 아버지 이러면 뭐라 약 좀 드시고 병원에 가세요. 뚝 그러니까 안 내려와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돼. 이걸.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아니여. 우리가 문제지. 걔들은 젊으니까 노가다들은 우린 노가다도 못한다니까. 좀 있으면 기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서울 가서 폐지 줬다가 지하철에서 신문지 줬다가 만난다니까. 폐지 줬다가 이런다니까. 그게 지금 걔들이 걱정이 아니라니까. 좋은 건 우리 먼저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자식 주는 거지. 그것들은 지들이 펄펄 낳는다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걱정이지. 우리가 지하철에 타잖아요. 기차를 타면요 엄마가 애를 5살 6살 때 애를 데리고 딱 서 있어요. 그럼 자리를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왜? 내가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양보를 하면 애가 앉아요. 엄마 서 있고. 만약 우리 양보한다는 얘기는 엄마가 힘드니까 애를 자꾸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애를 안 치고 자기 서 있어요. 잘못됐죠. 엄마가 앉아야지. 만약에 앉아. 애를 세우고. 왜? 걔네 애가 아니에요. 걔가 체력이 더 좋아. 엄마하고 애하고 여러분 놀아봐. 30분 놀아봐. 누가 퍼져? 어른들이 퍼져. 걔들은 널러 다녀. 걔들 체력이 훨씬 좋아. 근데 양보하면 애를 안 주고 자기는 서 있어.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왜? 당연히 지가 앉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없는 거야. 요즘 애들은. 여러분 전철 타시면 막 머리가 희한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요. 젊은 것들은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절대 안 일어나요. 보고도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 우리 또래가 일어나요. 40대, 50대가 일어나.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다 일어난 거면 같이 흰머리 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라니까.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자리는 엄마가 앉고 애는 세워야 돼. 그리고 애가 그러면 내가 엄마가 어른이니까 너는 애니까 네가 서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같이 앉든가.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해줘? 만약에 할 거면 이걸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그죠? 원시는 뭐라고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것도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념만 볼게요. 토지를 매립하거나 뭐를 해? 매립 간척한다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아 메꾸는 거지. 여러분 여기는 이제 원주 쪽은 이쪽으로는 많이 메꾸지 않은 서해안 쪽은 매립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립한 게 뭐 있냐면 매립 간척한 게 뭐냐면 서산, 충남 서산에 천수만 있어. 천수만. 그죠? 그게 현대에서 받아 메꿔서 농지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끝이 안 보여요. 걔는 농약하려면 농약하는데 거기 농약할 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여기다 메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농약하면 1월 1일에 농약 시작하면 12월 31일에 끝나. 넓어서. 그냥 비행기로 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근데 그게 다 뭐였어요? 바다였어요. 근데 그걸 다 메꿔가지고 농지 만든 거지. 그럼 걔는 뭐예요? 원시 취득이죠. 왜? 원래 농지가 아닌 걸 받아 메꿔서 처음으로 취득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원시 취득. 그럽니다. 별 개념 별거 없어요.
그런 얘기고. 자, 간주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대표 주자가 토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지목 변경. 이 지목이 뭐냐면 지목이 땅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죠? 전, 탑,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게 지목이에요. 그걸 뭐 한다고요? 변경한대. 자, 예를 들면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여러분 이 농지를 샀어요. 뭐 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샀어. 왜? 농지가 싸니까. 원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지 사는 분이 있거든. 근데 농지에다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느냐?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지목을 바꿔야죠. 뭘로? 대지로. 이걸 뭐 한다고 그래? 지목 변경. 즉 우리가 형질 변경한다고 그러죠. 형질 변경. 그죠? 여러분 이 농지를 이걸로 바꾸면 이 돈이 많이 듭니다. 농지가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농지다 바로 지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농지를 갖다가 형질 변경으로 돈이 들어가죠. 일단 뭘 내야 돼? 전용비를 내야 됩니다. 그죠? 왜?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니까 그 전용한 농지를 대신 다른 농지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네가 내라.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몇천 될 수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 성토 작업을 흙 갖다 깔아야 돼. 흙 갖다 깔려면 돈 들어가지. 돈 들여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돼. 그런데 지목 변경 됐다 쳐봐요. 그럼 얘가 갑거라고 쳐봐. 그러면 대지는 누구 거예요? 네? 갑거죠. 갑거잖아요. 왜?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그냥 뭐요? 소유권 변동은 없고 뭐만 바뀐 거야? 지목만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뭘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세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목 변경이 됐네. 그러면 둘 중에 상식적으로 뭐가 가격이 더 높겠어요? 대지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얘가 지목을 변경해서 뭐가 됐어? 가액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뭐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실제로 산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을 실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거로 뭐해서 간주해서 그 증가된 만큼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 증가된 만큼만 나중에 취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주 취득이 맞는 거지. 왜? 실제 취득한 건 아니죠. 지목 변경으로 뭐가 됐어? 가액이 증가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는 그냥 단순하게 돈 주고 사는 것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건 안 주건 아니면 최초 취득이건 심지어는 취득 안 했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이걸 우리가 취득의 형태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일단 뭘로 취득할 수 있다고요? 제일 기본이 돈 주고 사는 거죠. 매매로 취득할 수 있고. 또 뭘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뭘 받을 수 있어? 증여를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또요. 상속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토지를 없는 토지 바다를 메꿔서 매립 간척을 해서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이거 실제 취득한 지목을 뭐해서 변경을 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승계나 무상승계나 아니면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전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나중에 세율도 요 취득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세율도 다 틀린 거야. 그죠? 매매하고 상속하고 증여를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는 기본이 4%, 농지는 다르지만 증여 받으면 기본 3.5%, 상속 받으면 2.8%, 원시는 2.8%, 간주 취득 이건 지목 변경 이것들은 2% 중과 기준세를 그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취득의 형태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취득이라고 한다. 즉 정리하면 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뭘 부과하겠다?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정규 강의 들어가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할 걸 몇 가지를 합니다. 간주 취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 그 프린트는 박스에 정리된 거 있죠? 그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마찬가지로 설명돼 있는 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얘는 그냥
이거 설명할 때만 잘 듣고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재에 있는 거 하나씩 막 일일이 봐가면서 문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만 볼 겁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의 형태까지 한 거죠? 그럼 뭐 이제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줘야죠.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자, 그 납세 의무자는 프린트 보시면 4절에 나와 있죠. 4절. 그죠? 그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1번에 공부상 취득자라고 돼 있고 2번은 사실상 취득자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둘 다 납세 의무가 있다. 공부상 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을 제가 샀어요. 제가 샀어. 그럼 제가 누구예요? 사실상 취득자죠. 근데 등기를 제 앞으로 안 하고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명의신탁 한다고 그래. 명의신탁. 그죠? 자, 그럼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제 친구는 실제 취득자는 아니잖아요. 걔는 그냥 뭐요? 형식적인 공부상 취득자입니다. 그럼 세금을 누가 내나요? 제 친구가 내야 됩니다. 왜? 돈은 내가 주겠지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제 친구가 내야 됩니다. 왜? 걔가 걔 앞으로 뭐를 해? 등기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실제 취득자는 아니지만 공부상의 취득자지만 걔도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앞으로 등기를 안 했잖아.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실질적 취득자죠. 그럼 법적으로 저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명의신탁할 때 그러면 걔가 세금을 제 친구가 내고 나면 저도 같이 세금을 둘 다 내느냐? 그건 아니죠. 왜? 내가 명의신탁이랑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의신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과세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만 내겠어? 제 친구만 내겠죠. 공부상 취득자만. 하지만 얘가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저도 뭐요?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누구다? 공부상 내 앞으로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자는 의미는 뭐겠어요? 네 앞으로 뭘 하지 않아도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런 뜻이죠. 네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뭐다?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체 구주보 취득자. 뭐 복잡한 얘기죠. 주체 구주보 취득자.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납세 의무자가 나왔는데 보시면 3번에 읽으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뭐 건축물 건축한 것에 있어서나 개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데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막 복잡하게 나왔죠. 효용 가치를 이루고 어쩌고 이용 가치 이루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왔다. 올해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걔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걔가 아닌 애가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만 언급이 됐어. 근데 밑에 가서 뭐 시설한 자, 그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무조건 틀린 거야. 내용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 구조부 나왔다. 그럼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다. 그거 아니면 틀린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 분야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도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정답으로.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얘가 뭐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주인이 갑이에요. 그죠? 을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이제 건물을 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집이 되게 막 인기죠. 근데 요새는 전문점이 인기죠. 짬뽕 전문점이 되게 유명합니다. 전국 가면 막 짬뽕 유명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짬뽕 전문점을 요 사람이 딱 보니까 원주에 딱 왔는데 여기 주변에 중국집이 잘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중국집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치? 자, 근데 건물이 없어. 요 건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게 10층짜리 건물인데요. 10층짜리 건물인데 요 10층 하나만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뭐래? 나 여기다가 이거 계약하게 돼. 그 주인이 뭐 할 건데 그때 중국집 한대. 그랬더니 무슨 10층에다 중국집 하냐고. 괜찮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딱 치는데 이 갑이 뭐라고 그래? 주인한테 제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대. 우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대.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을이 뭐라 그래? 괜찮대. 왜? 내가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고 자기 그 직원들도 전부 다 해병대 출신이라 이까지가 상관없대. 그래서 계약을 했네. 그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제 원주 학원에서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 좀 지나면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다. 밥 먹을 시간 없어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짬뽕을 시켜서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 배달하고 딱 앉자마자 전화 오죠. 뭐라고? 뭐 갖다 달라고? 단무지 더 갖다 달랍니다. 그리고 앉으니까 다시 뭐라 그래? 아, 짜장에다 고춧가루를 쳐먹고 싶은데 고춧가루가 아는 것이 하나가 부족하대.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죽은 거야. 그래서 해병대가 귀신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요 세입자 주인이 그동안 번 돈을 털어서 여기다가 자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 내야 되죠. 이걸 실제로 취득한 건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 주인은 누구고? 갑이고. 그러면 이때 실제 취득자는 을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얘가 내야 되겠죠. 왜요? 실제 취득자 얘니까. 근데 문제는 과세권자는요. 세금을 얘가 내든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네가 내든 제가 내든 돈만 내라 아무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다? 법을 만들 때는 세금을 누가 내든 내면 상관없는데 법은 뭘 만들어? 안 냈을 때. 둘 중에 아무도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법조문을 만들 때는 그럼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정한다? 둘 중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세금을 걷기 편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면 좋겠죠. 그 둘 중에 누구? 주인이지. 왜? 얘는 세입자잖아요. 얘한테 세금 법적인 납세 의무를 줬더니 얘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말 듣자마자 밤에 짐 싸가지고 잠수 타버렸어. 짐 싸가지고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 그죠? 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라 그래? 야, 내가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 짜증나가지고 갑도 잠수를 타. 갑도 잠수. 얘는 잠수 타면 이 건물 들고 타야죠. 아니면 얘는 잠수 타더라도 뭐가 있어? 건물 있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압류를 해가지고 세금을 채권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법을 만들 때는 뭐 한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조세 채권 확보하기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를 하는 거야. 그걸 누구? 갑. 이걸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럽니다. 즉 뭐라고 생각하면 돼? 건물주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누구 찍으면 돼요? 누구한테 세금 걷는 게 유리한 걸 생각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어. 세입자가 그걸 주택으로 안 쓰고 별장으로 썼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12%로 중과세가 돼요. 기본으로. 매매면.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나는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쓴 거잖아요. 이때 중과세가 됩니다. 누구한테? 세입자, 집주인.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왜 그런지 아시죠? 똑같아. 왜? 세입자는 또 잠수 타면 끝. 못 찾아. 그 세입자도 잠수 타가지고 아까 얘하고 같이 둘이 공하고 셋이 반달공하고 셋이 고스톱 치고 있는 거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해? 집주인.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누구? 조세채권 확보하기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체구주부 취득자. 처음이니까 설명은 길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간단한 거예요. 문제 지문에 나오면 얘가 언급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납세 의무자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얘가 아니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4번은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문제 내용에 그 지문에 답이 있어. 당연한 얘기 썼어요. 보세요. 1번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해당 누구용으로 조합원용 그랬네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요? 조합원 거라는 거죠. 세금 누가 내야? 조합원이 내야죠. 당연히. 그게 조합원 거래잖아. 그 당연히 조합원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얘가 1000세대다 만약에 1000세대. 그럼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시면 정비법을 배워요. 그럼 얘가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조합이. 그죠? 얘가 1000세대야. 그러면 이들이 다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들이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이제 산정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죠.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걸 있어요. 용적률. 그 용적률이 100%면 얘가 만약 10층짜리 아파트였으면 얘가 보통 막 20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재건축하게 되면. 그러면 200%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같은 평수로 짓게 되면 20층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세대수가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재건축을 했어요. 1500세대를 재건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죠. 그러면 이 공사 끝나면 건설회사가 이걸 얘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재건조합한테. 그럼 얘는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1500세대를 전부 다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조합이. 근데 그 돈, 조합이 된 취득세는 돈 어디서 났어? 누가 난 거?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를 낸 거거든요. 자, 그럼 세금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은 15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는 누구 거야? 조합원 거잖아요. 그럼 다시 조합이 1000세대를 조합원한테 주어. 그럼 조합원은 또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또 내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세금을 2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취득하는 요 15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는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그 1000세대는 얘가 아니라 누구?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한 번만 내란 뜻이야, 이게. 그럼 나머지 그러면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즉 몇 세대? 500세대는 누가? 그거는 조합이 세금을 내라. 그럼 조합은 그 500세대를 받아서 뭐를 해요? 일반 분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옛날에 메리트가 있을 때는 강남 같은 데서는요, 이 500세대 분양하면 그 500세대 분양한 거 가지고 1500세대 건설 비용 다 빼고도 돈이 남아.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재건축 하나 잘하면요, 나는 공짜로 새 아파트 하나 생기고, 그리고 얘는 분양하는 순간 그 돈 버는 거죠. 왜? 나는 돈 하나도 안 들였잖아. 그럼 분양가가 4억이다. 그럼 4억 버는 거지. 거기다 얘가 또 올라가잖아. 위치가 좋으면. 막 1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만 재건축 잘하면 한 방에 막 재산이 10억, 20억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재건축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옛날 TV 보면 재건축 대표주자 그러면 강남의 음마아파트, 대치동에 음마아파트가 엄청 나왔죠. 왜? 그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위치가 좋잖아요. 그거 재건축했다면 논하는 거였지. 옛날에 강남의 주공아파트 하나가 10평짜리가 막 13억씩 갔었어요. 왜? 여기다 재건축했다 그러면 이건 논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뉴스 한번 나왔죠. 이 재건축 이제 하다가 무산됐는데 이때 한 명이 60채 갖고 60채. 그럼 만약에 그게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이 사람은요, 몇백억 벌었겠죠. 근데 그 뒤로 재건축이 과열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규제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재건축 부담금 이익 환수한다 해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해가지고 지금은 소용없어요. 지금 이 메리트가 없는 거지. 옛날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이 TV 보면 맨날 구속되잖아. 구속됐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장이 왜? 먹는 게 많으니까. 왜 먹을 게 많아요? 왜 많이 먹었어? 먹을 게 많으니까 먹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권 있으니까 막 뇌물 주고 하니까 뭐 하려면 너 다 돈 줘, 받고해주고 하니까 조합장 한 번 하고 나면 무사히 마치고 나면 평생 벌 돈 버는 거예요. 왜?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재건축 막 수천억짜리 사보면 걔가 글러가다 보면 막 등치가 크니까 툭 걸리고 뭐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조합장이 청소한다고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거뒀는데 쓰레기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머니에 넣었는데 보니까 20억이야. 20억.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게 조합장들이 뭐 엄청난 거죠. 지금도 비리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서도 지역조합 요새 많이 하는 지역조합, 그죠?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조합장이 사업을 1년 도도록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갔어요. 누가 저기 해가지고. 그 봤더니 조합장이 다 해먹은 거야. 그 받은 거 다 해가지고 몇 억씩 해먹고 막.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왜? 눈먼 돈이잖아. 생각하는 건 눈먼 돈이라. 그러니까 조합장이 구속이 많이 되죠. 일부러 되는 또 많아. 해먹고 구속되는 거야. 일단 돈을 먹고 다 썼으니까 안 토해내고 숨겨놓고 어디 또 마늘밭에 숨겨놨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밭 있으면 포크레인을 파고 다녀야 돼. 어디 혹시 모르잖아. 또 100억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결국 뭐다? 그냥 문제 나올 때는 간단한 거지. 그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그러시면 되고,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열 것도 없는 거죠. 자,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인이라고 나와. 상속인. 그러면 상속받으면 세금을 누가 내냐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상속을 해줬어.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요? 갑을 중에. 갑을 중에 누가 내? 을이 내겠지. 을이 세금을 내지. 이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갑한테 네가 세금 내. 그럼 이분은 막 진짜 낼 수만 있으면 일어나서 내주시고 있겠지. 근데 마음은 원이라도 몸이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이미 누워 계시잖아. 안 되는 거 예건해야죠. 자, 그러면 을이네요. 자,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이 돌아가시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요. 그 어떤 분 이거 처음에 이것도 헷갈려요. 원래 이 피자가 붙으면 자 여기 대놓고 써 있잖아. 피 흘리고 돌아가시. 여기 피 흘리시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피 흘리시다 피자 붙으면 네,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상속인. 그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을 피상속인이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왜?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가 안 되지. 누가 내야 돼? 상속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 거야. 요 피가 이게 민법 같은 거 배우면요, 뭐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피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피고 원고 그러잖아 재판할 때. 그럼 원룸이 원고고 피고인지 모르잖아. 헷갈리잖아 우리는. 그죠? 왜? 잘 안 쓰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피담보채권, 담보채권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가 저한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금방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민법을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 담보채권과 피자가 붙은 피담보채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질문했을 때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껌뻑껌뻑 이러고 있으면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세법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보면 그 가야 되는데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저를 쳐다봐. 그 지금 무슨 얘기야? 네가 그걸 모른다는 걸 나한테 자기한테 이실 짓고 하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아니지. 왜 저한테 와서 제가 아는 피는 이 피하고 이 피 말고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또 뭐 쌍피는 제가 잘 알아요. 쌍피. 내가 이쪽은 좀 전문가예요. 쌍피 쪽은 이쪽으로는. 그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피하고 쌍피 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피담보채권, 담보채권 민법선생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잘 선택을 잘해야 돼. 엉뚱한 선택 와가지고 민법 물어보고 저한테 공시법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한테는 세법 물어보고 민법선생 친하다고 가가지고 거기다 세법 물어보면 골치 아프다니까. 그럼 그냥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니까. 잘 물어봐야지. 그죠? 피담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세금을 내야 돼? 상속인이 세금을 내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상속인이고 얘가 뭐요? 피상속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에 상속받으면 누가 내라? 그러면 상속인이 세금 내라.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6번은 뭐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볼게요. 6번에 1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거로 본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 수입하게 되면 세금을 누가 내라? 수입하는 네가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고 일단 6번까지 한번 보세요. 7번도 있는데 뭐 시험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기본서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뒤에 12번까지인가 있어요. 그 내용이 더 있는데 여기는 뭐 그 부분은 지금 공부할 게 아니라서 제가 빼버렸어요. 프린트하는 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속인까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상속인 정도까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죠? 네가 세금 내라. 건물주가 내라. 그런 얘기고.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이 세금을 내고 피상속인이 아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 정리되면 이제 원래는 과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뭐 있어요? 5절에 취득 시기라고 돼 있죠. 취득 시기. 자, 이거는 쉬었다가 그 5절 있죠? 취득 시기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